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영배 의원을 전격 복당시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는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 하락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밤 12시까지 진료를 보는 어린이병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밤에 자녀들이 아파 막막했던 부모들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알리는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올해 기획전시의 본격적인 막을 내일 올립니다. ACC 기획전시 걷기 헤매기가 오는 9월까지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시끄러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영배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습니다. 당 내부는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 일제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전격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지 1년 만입니다. 복당 의결은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마감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당의 요청에 의한 특별 복당 형태를 적용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쳤다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론하며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의당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강조하며 민 의원의 복당은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회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이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시의 안건 조정이 무력화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의 광산시민연대도 복당 결정이 꼼수 탈당과 위장 탈당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도부의 결정은 반헌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막힐 일, 깊은 무력감,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 등 수위 높은 표현으로 복당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복당 시점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민 의원의 총선 출마를 배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별복당 형식으로 감점 페널티를 면해주면서 7월 말로 예상되는 권리당원 모집 시한을 앞두고 당원을 확보할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입니다. 돈봉투 살포 사건에다 민 의원 복당까지 강행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된 민주당. 그리고 헌재 판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과 없이 복당한 민영배 의원 모두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터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깨끗하다고 믿었던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텃밭인 호남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시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월 4주차 민주당 지지율은 34.9%로 2주 전에 비해 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무당층은 직전 조사보다 4.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무당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 하면은 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정당의 이미지로 알고 이렇게 지금까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이번 사건에 굉장히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텃밭인 호남에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3주차 광주 전남 민주당 지지율은 57.6%로 전주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광주인데 저도 어느 정도의 그런 지역적인 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윤리적이지 못한 걸 보면은 아무래도 실망하고 뭔가 조금 생각이 변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 말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진상조사나 연루 의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요지부동입니다. 내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데다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 등 향후 예정된 검찰 수사로 인해 당분간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돈봉투 의혹에 대해 묻는 질문에 비슷한 상황의 국민의힘 전 의원들을 거론한 이재명 대표의 답변 태도가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큽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밤중에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자녀를 키우는 집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광주는 그동안 밤늦게까지 진료를 보는 어린이 병원이 없어 많은 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광주시가 밤 12시까지 진료를 보는 달빛병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은 전국에 34곳이 있지만 광주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때문에 경증 소아 환자의 88.2%가 야간 및 휴일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고 있지만 소아 전문 의료 인력이 대기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밤새 발만 동동 구르던 부모들이 새벽부터 아동병원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네, 몇 시간 기다려서 받는 조치는 뭐 수액 맞는 정도? 그리고 소아과 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좀 이럴 때 갈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광주시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어린이 안심병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에 지역 민간 아동병원이 참여할 경우 광주시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평일과 휴일도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이후에는 응급 의료 체계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부족한 소아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민간 아동병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인데 광주시는 아동병원 2-3곳을 묶어 달빛병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복수의 또는 3배수의 의료기관이 함께 협업하는 진료 체계를 가져보면 어쩔까. 광주시는 다음 달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까지 선정 절차를 마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올해 1, 2월 광주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에 광주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모두 1,2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82명에 비해 12.1% 줄었습니다. 지난해 1, 2월에 비해 출생아 수가 10% 이상 감소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가 유일합니다. 전남의 1, 2월 출생아 수는 1,4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알리는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전남 지역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구영슬 기자가 첫 모내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논 위로 이양기가 지나가자 모가 줄지어 수놓입니다. 3,000평 규모 논에 모판 약 300장이 심어졌습니다. 담양군에서는 첫 모내기입니다. 이 지역은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모내기 시작도 나흘가량 늦춰졌습니다. 모내기가 시작됐지만 농민들은 계속된 가뭄에 걱정이 앞섭니다. 또 모내기 할 때 물이 아마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마 병해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때 물을 채워줘야 될 때 물을 주지 못하면 농사 짓는데 생육 상태에서 많이 어려움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작년 수확량의 한 80% 정도밖에 수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광주와 전남 지역에 70mm가량의 단비가 내렸지만 저수율은 8% 정도 증가에 그쳤습니다. 현재 농업용수 저수량은 담양댐이 36%, 나주댐이 39%, 장성댐이 43% 등 전국에서 전남 지역만 60%대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6월까지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농민들과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걱정을 하고 있죠.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공사는 이달 말까지 양수 저류를 통해 농업용수를 더 확보한 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용수로의 직접 급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신안군 임자도 주민 3천여 명이 햇빛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신안 임자도 신재생협동조합은 작년 10월 완공된 99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금 중 주민 참여에 따른 이익 배당금으로 이번 달부터 임자도 주민 3,147명에게 분기별로 1인당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햇빛 연금 지급으로 임자도에서 가족 수가 8명으로 가장 많은 한 가구의 경우 분기별 22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올해 기획전시에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우선 ACC의 기획전시 걷기 헤매기가 내일 개막해 오는 9월까지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합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발의 안무가가 전시장 바닥에 누워 율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관객의 발끝을 디딤돌로 삼아 기고 구르고 걸어가고 이동하며 자유로운 궤적을 그립니다. 걷기라는 일상적 행위에 담긴 의미를 탐색하는 전시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시 주제 발견하는 걸음, 확장하는 시선에 맞춰 사진과 영상, 키네틱 아트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 25점을 선보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신 작가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뚜렷하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걷거나 아니면은 길에 주목하거나 그렇게 작업을 진행한 작가분들도 계세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 그 위에서 펼쳐지는 움직임을 시각화한 철제 구조물 속 쇠공의 움직임. 만리장성의 양끝에서 출발해 서로를 향해 걸어나가는 한 쌍의 남녀. 21세기를 대표하는 행위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등 해외 유명 작가를 포함한 현대미술 작가 13인이 각자의 시선을 그려냈습니다. 관람객들의 이동 그 자체, 발걸음 그 자체에 더 주목을 하고 싶어서 그 발걸음의 의미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걷기에 담긴 의미와 길이 갖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3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달 개막한 제14회 광주 비엔날레를 포함한 수준 높은 전시들이 광주를 수놓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정의당이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에게 부채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폐업을 선언하고 노선권을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목포 지역 위원회는 태원여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불과 2달여 뒤에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한 이한철 대표는 마지막까지 목포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한철 대표가 구체적인 부채 변제 계획을 공개해야 하고 부채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폐업 선언과 함께 노선권을 자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신청과 접수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신청과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해직자와 학사 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하루 광주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광주광역시 운수동 운수IC 입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25톤 트럭이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으면서 차선 일부가 통제돼 2시간 가까이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낮 12시 50분쯤엔 농성동의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충돌하면서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지난 설 연휴 첫날인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북부의 자신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거우나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유족인 동생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지방은행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광주은행은 국내 최초 브랜드 관리 모델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지방은행 부문에서 이미지와 선호도, 이용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방은행 부문 평가를 실시했으며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6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에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직장 운동 경기부로 축구와 하키, 육상에 이어 복싱팀을 새롭게 창단했습니다. 목포시청 복싱팀은 지난 86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목포를 복싱 명문구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권현규 선수를 창단 감독으로 영입하고 전국 복싱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라이트 헤비급의 김종진 선수, 미들급의 신재식 선수를 선수단으로 구성했습니다.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